충청도 작은 농촌 마을 해 질 무렵이면 온 세상이 황금빛으로 물드는 그곳에서 한도현과 서정희 부부는 평생을 살아왔다. 40년째 같은 땅을 일구며 자식 하나 없이도 서로만 있으면 충분했던 두 사람이었다. 도연의 거칠어진 손은 호미를 쥐고 있을 때 가장 편안해 보였고, 정희는 텃밭에서 따온 상추를 다듬으며 소박한 일상에 만족해했다. 그들에게는 큰 꿈도 거창한 계획도 없었다. 다만 건강하게, 성실하게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전부였다. 그런 평온한 어느 봄날, 오랫동안 연락이 뜸했던 조카 윤태석이 불쑥 찾아왔다. 대학 졸업 후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그였지만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삼촌모. 태석은 두 손을 모으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서. 정희는 서둘러 차를 준비했고 도연은 묵묵히 조카의 이야기를 들었다. 태석은 회사에서 해고당한 후 취업이 잘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작은 카페를 열어 새 출발을 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제가 계획을 세워봤는데 정말 확신이 있어요. 요즘 카페 사업이 잘 되거든요. 위치도 좋은 곳을 알아봤고. 태석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다. 삼촌들이 모아두신 돈을 조금만 빌려주시면 반드시 성공해서 이자까지 쳐서 갚을게요. 도연과 정희가 평생 모은 돈은 노후 대비금이었다. 많지는 않지만 소중한 목돈이었다. 하지만 혈육인 조카가 이렇게 간절히 부탁하는데 외면할 수는 없었다. 정말 잘할 수 있겠니?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삼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부부는 그날 밤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위험 부담이 크다는 걸 알면서도 가족을 믿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 결국 그들은 태석에게 전 재산을 맡기기로 했다. 처음 2달은 괜찮았다. 태석은 가끔 안부 전화를 했고 카페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보고했다. 삼촌 정말 감사해요. 곧 카페 오픈하면 초대할게요. 그의 밝은 목소리에 도연과 정희는 뿌듯함을 느꼈다. 하지만 3번째 달부터 연락이 뜸해졌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고 문자 답장도 없었다. 걱정이 된 정희가 혹시 바빠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말했지만 도연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생면부지의 남자들이 집 앞에 나타났다. 한도현 씨죠. 윤태석 씨 보증을 서신 분이. 보증을 서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남자들이 내민 서류에는 도현의 서명이 있었다. 태석이 몰래 위조한 것이었다. 카페 사업은 처음부터 거짓이었고 그는 도박과 투자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다가 잠적해버린 것이었다. 3천만 원 이자 포함해서 4천만 원입니다. 언제까지 갚으실 건가요? 손이 떨리는 정희를 부축하며 도연은 간신히 말했다. 조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보증인이니까 당신들이 갚아야죠. 일주일 후 집 곳곳에 빨간 딱지가 붙었다.
경매 공고였다. 40년간 살던 집이 법원에 넘어갔다. 이웃들의 동정 어린 시선을 받으며 짐을 정리하던 정희는 한 번도 울지 않았다. 하지만 마지막 날 밤 빈마루에 앉아 오열했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도연은 아내를 안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믿었던 게 잘못이었나. 서울행 버스에 몸을 맡긴 두 노인의 얼굴에는 절망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손에 든 건 얼마 안 되는 현금과 낡은 가방 하나뿐이었다. 평생의 터전을 잃고 낯선 도시로 향하는 길,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하기만 했다. 서울역 지하도에서의 첫날 밤, 정희는 한잠도 이루지 못했다. 차가운 바닥과 시끄러운 소음, 그리고 무엇보다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절망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도연은 아내를 품에 안고 괜찮다, 괜찮을 거야 라고 속상이었지만 그 자신도 앞이 보이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자 현실은 더욱 가혹해졌다. 처음에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이라도 사 먹었지만 돈이 떨어지자 쓰레기통을 뒤져야 했다. 도연은 정희가 보지 않는 사이 몰래 음식물을 찾아다녔다. 반쯤 먹다 버린 도시락, 상한 것 같지 않은 빵 조각들. 70평생 흙을 만지며 정직하게 살아온 그에게 이런 일은 참혹한 굴욕이었다. 여보, 난 배고프지 않아요. 정희는 거짓말을 했다. 사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해 어지러웠지만 남편이 더 많이 먹기를 바랐다. 추위는 더 견디기 어려웠다. 11월 말 서울의 밤 공기는 뼛속까지 스며들었고 얇은 옷 한 벌로는 역부족이었다. 지하철역 벤치에서 잠을 청하면 경비원이 나타나 쫓아내기 일쑤였다. 결국 그들이 찾은 곳은 을지로 한 건물 뒤편의 골목이었다. 버려진 박스를 깔고 신문지를 덮고 웅크린 채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사람들의 시선이 가장 아팠다. 어떤 이들은 동정했지만 대부분은 혐오와 경계의 눈길을 보냈다. 왜 일을 안 하냐? 게으른 거지들이라는 뒤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에 정희는 움츠러들었다. 하지만 따뜻한 손길도 있었다. 매주 화요일마다 나타나는 자원봉사 아줌마는 항상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가져왔다. 할머니, 할아버지 드세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그 한 그릇의 국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세상이 완전히 등을 돌리지 않았다는 증거였다. 어느 날은 고등학생 아이들이 작은 쪽지를 남기고 갔다. 힘내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꼭 좋은 일 있을 거예요. 서툰 글씨였지만 정희는 그 쪽지를 가슴에 품고 한참을 울었다. 한 달이 넘도록 길거리를 전전하던 어느 추운 아침, 정희가 갑자기 쓰러졌다. 영양실조와 추위, 스트레스가 겹친 결과였다. 급히 병원에 실려간 정희를 지켜보며 도연은 처음으로 절망했다. 아내마저 잃으면 이제 정말 끝이었다.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 괜찮아질 거예요. 병원 사회복지사 김현주 씨가 다정하게 말했다. 그녀는 두 노인의 사정을 듣고 나서 즉시 구청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했다. 임시보호소에 자리가 하나 났어요. 일단 거기서 몸부터 추스르세요.
보호소는 작은 원룸 크기의 공간이었다. 침대 하나와 작은 테이블, 옷장이 전부였지만 두 노인에게는 천국 같았다. 정희는 폭신한 이불을 만지며 눈물을 흘렸다. 여보, 이게 꿈인가요? 진짜 우리가 여기서 잘 수 있는 거예요. 도연도 벅차오르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따뜻한 잠자리였다. 며칠 후 김현주 씨가 다시 찾아왔다. 할아버지, 일자리 하나 있는데 해보실래요? 경비일이에요. 70 넘은 나이에 경비일이라니. 젊은 시절 같았다면 주저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어떤 일이든 감사했다. 도연은 아파트 단지 경비원으로 일을 시작했다. 비록 최저임금에 가까운 급여였지만 정식으로 돈을 버는 기쁨은 컸다. 정희는 자신도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몸이 회복되자 복지관에서 하는 급식 봉사에 참여했다. 노숙자들과 독거노인들을 위한 무료급식소에서 설거지와 청소를 도왔다. 할머니도 어려우실 텐데 이런 일까지 하시네요. 아니에요. 저도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제 제가 누군가를 도와야죠. 그곳에서 정희는 자신보다 더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만났다. 그러면서 점차 마음에 상처가 아물어갔다. 저녁이면 두 사람은 작은 방에 앉아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다. 여보, 태석이 그의 이야기는 이제 그만해요. 어느 날 정희가 먼저 말했다. 원망해봤자 소용없어요. 우리끼리라도 잘 살아봐요. 도연도 고개를 끄덕였다. 분노와 원망은 그들을 더 아프게 할 뿐이었다. 남은 삶이라도 서로 의지하며 의미 있게 보내자는 마음이었다. 보호소에서의 생활도 어느덧 2년째. 도연은 여전히 성실하게 경비 일을 했고 정희는 복지관 봉사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작은 방이지만 둘만의 보금자리가 생기자 마음에도 평화가 찾아왔다. 어느 평범한 저녁, 정희가 설거지를 하고 도연이 뉴스를 보고 있을 때였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청년 기업가 윤태석 씨가 실리콘밸리에서 운영하는 IT 스타트업이 1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도연의 손이 멈췄다. 그 이름 윤태석. 설마 하는 마음에 화면을 바라보니 조금 살이 빠지고 세련되어졌지만 분명 그 얼굴이었다. 여보, 이리 좀 와봐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정희도 화면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어머, 태석이네. 방송은 계속되었다. 인터뷰어가 묻는 성공 비결에 대해 태석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어려서부터 삼촌, 이모께서 정직과 성실의 가치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분들의 가르침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정희의 얼굴이 굳어졌다. 감사한 마음이라니. 그렇다면 왜 단 한 번의 연락도 사과의 말도 없었단 말인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때 실수도 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성공의 밑거름이 되었죠. 실수라고 표현하는 태석을 보며 도연은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다.
그들에게는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사건이었는데 태석에게는 그저 작은 실수에 불과했던 것일까. 방송이 끝나자 정희는 조용히 TV를 껐다.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다. 여보, 그래도 잘 살고 있으니 다행이에요.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하지만 아니에요. 그 아이는 우리를 완전히 잊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고생을 했는지 알려고도 하지 않았죠. 정희의 목소리에는 슬픔보다는 체념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괜찮아요, 여보. 이제 우린 우리끼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도연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의 인생은 분명 실패와 배신으로 얼룩져 있었다. 하지만 2년의 시간을 거치며 깨달은 것이 있었다. 서로를 지켜내며 함께한 시간들, 그것만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소중한 것이었다.